요즘 괴담 제보를 받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낯선 장소에 갔다가 겪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도 낯선 곳에서 겪었던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이야기의 주인공인 도윤 씨는 전국을 떠돌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매번 일 때문에 출장을 가야 하는 도윤 씨에게는 어느새 지켜야만 하는 징크스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역 근처의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야만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야만 계획했던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일이 벌어졌던 그날은 동해에서 3일간 진행되는 비즈니스 미팅 행사가 있었고 업무 일정이 빠듯해서 예약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뭐 어차피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모텔들은 항상 널널했기에 도윤 씨는 걱정 없이 바이어와의 미팅을 나갔다고 합니다. 미팅을 마치고 바이어와 술 한잔까지 걸치니 시간은 어느덧 자정이 되었습니다. 도윤 씨는 힘들었지만 좋은 업무 결과를 가졌고 계약을 따낼 수 있었기에 그날따라 고양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윤 씨는 동해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큰 계약까지 성사시켰는데 기분 좀 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윤 씨는 결국 일출이 가장 잘 보인다는 호텔을 찾아 바로 예약했어요. 사실 말만 호텔이지 동네 모텔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었고 생각보다 비싸지도 않아 일출이 제일 잘 보이고 더블 사이즈의 침대가 있는 큰 룸으로 2박을 예약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근사한 숙소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며 마음껏 기분을 낸 도윤 씨는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푹신한 침대에 누워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꿀잠을 자고 있던 도윤 씨의 눈을 번뜩 뜨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숙소 안에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기 때문이죠. 정말 바로 앞에 있는 손이 안 보일 정도로요. 호텔에 불이 난 걸까? 생각한 도윤 씨는 무작정 침대에서 내려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았습니다. 그러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앞을 손으로 헤치며 감으로 출입문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문을 찾은 도윤 씨는 문을 열고 얼른 밖으로 나가려고 힘차게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당겨도 문이 열리지 않자 마음이 급해진 도윤 씨는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한참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려고 시도를 하던 도윤 씨는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호텔에 불이 났으면 경보기와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해야 정상이거든요. 게다가 밖이 대피하는 사람들로 소란스러워야 하는데 너무 조용한 거죠. 마치 그 공간에 도윤 씨 혼자 있는 것처럼요. 그러던 그때 연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뭔가 정체 모를 검은 형체가 도윤 씨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도윤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도망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문도 열리지 않고 앞도 잘 보이지 않아 다가오는 형체를 바라보며 슬슬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어요. 도윤 씨는 도망도 못 치는 이 상황이 너무 무섭고 긴장돼서 숨을 잔뜩 죽인 채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계속 뒷걸음질치던 도윤 씨는 이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넘어지게 되고 그 순간 까슬까슬하고 투박한 손 같은 것이 도윤 씨의 목을 인정사정 없이 조르기 시작했어요. 도윤 씨는 그 엄청난 힘에 목을 조르고 있는 그것을 떼어내려고 발까지 바둥거리며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그것은 꿈쩍도 하지 않고 더 세게 도윤 씨의 목을 조르며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라고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 소리에 도윤 씨는 이러다 내가 정말 죽겠구나 싶어 그것에게 벗어나기 위해 더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다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옆에 있던 협탁에 머리를 박고 그 충격으로 기절했습니다. 한참 뒤 도윤 씨는 잠들어 있던 어제처럼
그대로 침대 위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모든 게 꿈이었구나 안도하게 되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처럼 꿈이 너무 생생했고 말 한마디를 할 수 없을 만큼 목감기에 걸린 것처럼 목이 찢어진 듯 너무 아팠어요. 게다가 목과 어깨가 너무 뻐근했지만 잠을 잘못 잤나 하고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앞으로 중요한 미팅이 2번이나 남았는데 이런 일로 망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도윤 씨는 아픈 목과 어깨를 끌고 비즈니스 미팅 행사의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이 피곤하고 안 좋았던 탓일까요? 첫째 날과 달리 성과가 좋지 못했어요. 도윤 씨는 남은 마지막 미팅은 꼭 성공적으로 마치겠다며 다짐을 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꿈에 시달린다고 제대로 못 자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푹 자고 빨리 일어나게 되면 일출도 보려는 심산으로요. 곧이어 도윤 씨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 컥컥 조여오는 숨에 도윤 씨는 또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지난날과 같이 매캐한 연기가 가득했지만 숨이 막혀오는 이유는 달랐어요. 그 연기 사이로 자신의 머리 위에 앉아 목을 조르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얼굴을 도윤 씨의 얼굴 위로 가까이 들이밀었는데 그 얼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홍까지 빠져나간 듯 홀쭉한 볼에 연기에 그을린 듯한 얼룩덜룩한 까만 얼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이빨, 잔뜩 핏대선 눈이 마치 좀비 같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까슬까슬하고 투박한 손, 어제의 꿈에서 제목을 조른 그 존재 같았죠. 도윤 씨는 그제야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꿈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도망갈 수 없다는 것 또한 느꼈대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일단 그 상황은 벗어나야죠. 그러자 문득 어제 꿈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아, 내가 머리를 부딪히고 꿈에서 깼지? 그 생각이 들자마자 도윤 씨는 어떻게든 머리를 부딪혀 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침대라 머리를 부딪혀 보려고 해도 부딪힐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몸부림을 쳐서 바닥에 떨어져 버려야겠다 생각을 하던 찰나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너도 죽어. 라는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리더니 있는 힘껏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죽어! 죽어! 다 죽어버려야 돼! 그 남자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이 메아리처럼 온 방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러던 그때 날카롭게 따르릉 따르릉 전화 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그 소리를 들은 도윤 씨는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꿈 때문에 긴장한 탓에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은 도윤 씨는 또다시 안도의 숨을 거칠게 내뱉었어요. 그러곤 계속 울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온 전화였어요. 도윤 씨가 묵고 있는 옆방에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 같다며 항의 전화가 들어왔다는 거죠. 안 그래도 꿈 때문에 예민했던 도윤 씨는 나는 몇 시간 전에 잠들어서 전화 때문에 깬 건데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묻자 사실 어제도 비슷한 항의 전화가 들어와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다고 직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도윤 씨는 아니 항의 전화가 왔는데 왜 걱정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이상했지만 직원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느껴져 갑자기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짜증을 낸 것이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는 갑자기 화를 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방에서 싸울 일행도 없고 혼자예요. 걱정하실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윤 씨는 꿈이 너무 찝찝했어요. 하지만 어제 꾼 꿈이 너무 생생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꿈을 신경 쓴 탓에 또다시 비슷한 꿈을 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한편으로는 징크스를 어겼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나 싶기도 했고요. 아직 이른 새벽이었기에 땀을 닦고 다시 잠을 취해보려던 도윤 씨는 팔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엄청난 근육통이 몰려왔다고 해요. 그러자 도윤 씨는 다음날 미팅이 걱정이 됐어요.
마지막 미팅인데 목조차도 돌아가지 않았으니까요. 도윤 씨는 병원에 가봐야 하나 싶었지만 근육통으로 어느 누가 응급실에 가겠어요? 움직일 힘도 없었고요. 그러던 중 도윤 씨는 각 티슈에 쓰인 맹인 마사지 전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도윤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어보았대요. 운이 좋았던 걸까요? 영업을 한다며 곧 찾아가겠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똑똑똑.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맹인 마사지사가 도착했고 도윤 씨는 마사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윤 씨의 몸을 마사지하던 마사지사가 멋쩍은 듯 웃으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는 길에 그냥 저분도 같이 받으시지. 어차피 온 김에 같이 하시면 싸게 해드릴게요. 라고요. 마사지사의 말을 들은 도윤 씨는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라 착각하신 게 아닌가 싶어 착각하셨어요. 여기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사지사분이 웃으시면서 에이, 제가 맹인이지만 어느 정도 보이니까 일을 하죠. 저분도 그냥 같이 받으세요. 하시는 거예요. 마사지사분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이 있다는 남자의 인상착의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도윤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해주신 남자의 모습이 꿈속에서 본 그 남자와 너무 유사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침대 건너를 쳐다봤는데 뭔가 한기가 돌면서 뭔지 모를 쎄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아까 호텔 프론트에서 온 이상한 전화가 생각이 나면서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이후 도윤 씨와 마사지사분은 도망치듯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도윤 씨는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혹시 몰라 검색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윤 씨가 묵었던 그 호텔은 많은 사람들이 죽은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동해안 절경을 구경한 뒤에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일부 호텔에서는 1인 숙박을 지금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자살을 하면 자살을 했던 장소에 그대로 혼이 남는다고 해요. 그 호텔에도 자살한 죽은 사람의 혼이 남아있었던 걸까요? 만약 그날 프론트에서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면 도윤 씨는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괴담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저희 스튜디오 요신 괴담랩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나 기묘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하단의 더보기란에 있는 요신 카페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 시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괴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